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견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12월 13일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이제 1시 반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윤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덜란드에서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아주 잘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 동정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국민이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데 지금 김기현 대표의 최종 결심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 이쯤에서 나오는 것은 당 대표직은 사퇴를 하되 불출마는 안 하고 울산 지역에서 출마한다. 이것도 말이죠. 지금 현 보도인데요. 현재 왜냐하면 지금 계속 달라지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배지를 한번 더 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야, 지금 김기현 대표도 안 해볼 것 없이 다 해봤거든요. 대통령 빼놓고는 다 해봤잖아요. 총리는 안 하지만 대표는 총리하고 같은 격이니까 말이죠. 자, 어쨌든 사람의 욕심에는 한계가 없지만 욕심을 자제할 줄 아는 것도 지혜로운 게 아니냐. 일단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러한 상황에서 뭔가 지금 그러지 않아도 좀 우리 국민님이 비대위 체제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는요. 인요한 위원장이 맨 먼저 공식적으로 띄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비대위원장으로는 한동훈 장관을 거의 다 내정 상태, 거의 다 지금 결심을 했다. 이 보도가 TV조선의 조금 전 단독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경기도 광주시, 지금 일부, 지금 이제 뉴델리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일부 유튜브에서는 이거를 광주시 호남, 1000명 국민이 있다 이래갖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거 완전 의도적 오보인지 잘못된 착각인지를 모르겠는데, 호남 광주가 아니에요. 지금 호남 광주에서 1000명 국민이 입당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거 경기도 광주입니다. 예. 팩트는 왜곡하지 않아야 되겠죠. 해석이야 멋대로들 하니까. 자, 요거를 바로잡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중요한 거. 조국과 임종석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제 벌써 1시 반을 넘기고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좀 이 핵심만 짚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보도가 또 계속 될 뉴스들이기 때문에 내일 낮 시간에 아마도 또 많은 또 추가 후속 보도가 나올 거예요. 오늘 심야 시간에 방송하지 못한 부분은 내일 또다시 보완해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말이죠. 윤 대통령의 이번 이제 방문과 관련돼서 우선요, 이 자료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최고 국빈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상 방문에는 국빈 방문, 그 다음에 이제 공식 방문, 공식 실무 방문, 여러 방문들이 있어요. 방문 유형이. 이 방문 유형에 따라서 어젠다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방문 유형에 따라서 제일 많이 달라지는 것이 프로토콜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국빈 방문이 최고의 영접을 받을 수 있는 방문인데 이번 네덜란드 방문도요. 양국 외교 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방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의장대 사회라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의장대 사회라는 모습인데 이 국내 이 전국이 좀 어렵다 보니까 윤 대통령이 이 표정이 별로 밝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일반 우리 개인도 그렇잖아요. 집안이 잘 돼야 밖에 나가서 가장이 이제 활동을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항상 웃는 얼굴로. 그런 것처럼 대통령도 우리 국내 정국이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어수선하다 보니까 여야를 방문하고 말이죠. 얼굴 표정이 이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 왜 제일 많이 나가고 제일 많이 예산을 썼다 그러는데 이거 잘못된 가짜뉴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MB도 지금 이제 취임 거의 20개월이 됐을 때 16번. 그 다음에 문재인이도 16번. 윤 대통령도 16번. 박근혜 대통령만 10여 차례, 딱 10차례 정도. 그리고 예산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 예산을 많이 썼다는 그 숫자만 갖고 보면 맞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항공비, 호텔비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인 국제적인 글로벌 물가 수준이요. 거의 40, 50% 정도 뛰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한 500억 정도로 지금 문재인 대비해서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예산은요. 적재적소에 쓰라고 예산이 배당되어 있는 거지 아끼라고 배당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쓰되 효율성 있게 쓰라는 거죠. 예, 그리고 쓰되
전략에서 쓰라는 거죠. 불효불급한 건 쓰지 말아야 되고.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지금 벌어들인 액수만 해더라도 수십조, 수백조잖아요. 예. 자, 그래서 정상 외교의 퀄리티를 보고 얘기하지, 외형적인 양을 보고 얘기하는 민주당. 이게 프레임에 여기에 말려들면 안 돼요. 자, 그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윤 대통령이 이번 네덜란드 방문에 저렇게 얼굴이 별로 밝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주요 일정들, 이게 이제 오늘 공식 국빈 방문 때문에 이제 궁에서 이제 환영 행사가 열리는 이게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열하는 장면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요, 이제 그 반도체 세계 최강의 이 회사, 요거 방문이 사실 이제 이번인 방문의 피날, 뭐라고 그럴까요? 클라이맥스나 마찬가지인데, ASML 본사를 방문했어요. 반도체 장비 세계 최고의 이 회사.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그 내용의 정상회담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국빈 방문인데,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잘 아시다시피 오늘 이제 방문과 관련해서 이제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아까 말씀드린 21발의 이제 예포가 발사가 됐고, 그리고 이 네덜란드 영공에 들어갔을 때 전투기 F3 전투기 2대가 양쪽에서 이제 축하 비행을 안내 비행을 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식 환영식을 마친 다음에는 전쟁 기념비 헌화가 이루어졌고, 그 전쟁 기념비 헌화를 마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마친 다음에 이제 계속되는 이제 일정을 가졌습니다. 이어지는 일정을 가졌는데, 오늘 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은 바로 뭐냐? 이 ASML 본사를 방문한 겁니다. 이 ASML은요, 이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반도체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업계에서는 슈퍼을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비는요, 첨단 반도체의 초미세 공정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ASML 장비의 확보가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ASML의 주요 고객인데요. 그래서 일정에는 이재용과 최태원 회장이 동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은요, 이번 네덜란드 방문은 그야말로 반도체 동맹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번 아주 반도체,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반도체 문제가 국제적으로 사실상 이제 경제제가 아니라 외교 안보제 이렇게까지 지금 그 국제적인 평가가 올라간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번 이제 방문이. 자, 그래서 4차 산업의 이제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는 평가까지 받아요. 자, 그래서 오늘 방문을 계기로 해서 지금 네덜란드하고 우리 사이에 이 3건의 반도체 분야 협력 MOU를 체결합니다. 내용별로 보면은요, 최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를 활용해서 양국 대학원생에게 현장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한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를 신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통상자원부, 그리고 네덜란드에는 외교부, 그리고 1조 원 투자 차세대 이 초미세 공정을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를 한국에 설립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삼성전자고 ASML이 지금 이제 이거를 주도적으로 설립하는 게 되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하고 ASML 사이에는요, 수소가스 재활용 기술 개발을 협력하기로, 이러한 어마어마한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 성과를 지금 올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네덜란드 동정은 이 정도는 이제 마치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요, 우리 국내 뉴스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제 이 총선이 가까워 올수록 지금 한동훈 장관의 카드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제일 좋겠느냐?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카드의 목표는 내년 총선을 갖다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카드로 활용해서 우리 정부 여당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임기 내내 운영해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더 중요한 것이 한동훈 카드, 지금 유일하게 우리 여권에서 이재명이를 이 5차 범위 내로 지금 딱 추격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차기 대선과 연계되는 역할을 한동훈 장관한테 맡기자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윈윈하는 것이죠. 총선 승리 플러스 대선 승리. 요 두 개의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장제원 불출마 선언으로 인해서 하나의 이제 굉장한 중요한 변곡점을 만든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 그래서요. 김기현 대표가 이제 날이 새면 이제 오늘이 지금 현재 시간 확산도 13일이지만 13일 날 당 대표직을 사퇴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대신에 울산 지역구는 그냥 출마한다. 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TV조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네덜란드 순방 중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비대위 체제로 간다면 당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장관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요.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 이번에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다 보니까 또 검사냐.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비대위원장도 검사 출신의 한동훈 장관을 앉힐 경우에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이 하나의 이제 고심거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로 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윤재옥 원내대표 권한체제로 가면서 한동훈 장관과 원희룡 장관을 전면에 내세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뭐 어쨌든 이제 윤재옥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체제로 내일 총선까지 가면서 좌청요구백구로 이제 한동훈과 원희룡 카드를 내세우는 방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삼두 마차 체제로 가겠다는 건데, 글쎄요, 이거 물론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냥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은 검사가 아니고 차기 미래 지도자, 반열에 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 아닙니까? 자, 그래서 미래 지도자로서의 뭐라 그럴까요? 대중적 지지, 요거를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원희룡 장관은 뭐 검사 출신 아니지만 원희룡 장관은 또 판사 출신이잖아요. 이거 갖다 대면 되는 대로 족족 다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야당의 프레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보안 방안, 우리가 이제 여권에서 어떻게 갖추느냐, 홍보 논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더 크지 않나. 왜 그러냐면 원희룡 장관도 그렇고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미래 정치 지도자 반열에 올라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분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을 수 없는 현재의 정치 상황을 감안할 때 정면 돌파형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민주당의 프레임에 밀려서야 되겠느냐. 더군다나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서 그리고 중요한 국면에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이정현 전 우리 국민의힘의 대표였었죠. 한나라당 대표, 새누리당 대표. 자, 이정현 대표가 말이죠. 어제 그 TV조선의 유튜브 강펀지에 출연해가지고 한동훈 장관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히딩크 감독이 2002년도에 4강 기적을 이루어낸 것은 결국 실력 하나만 가지고 선수를 뽑았기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이야말로 당과 국가의 미래만 보고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총선 출마는 그 다음 문제고 한동훈 장관을 갖다가 비대위원장으로 공관위원장으로 쓰는 게 좋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은 바 있어요. 자, 그리고요. 이제 이 비례대표로서 이뇨한 위원장은 이제 비례대표로서 써서 전국 선거를 지원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계속해서 광주, 서울, 그리고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각 여기 중에서 한 군데를 놓고 고심 중에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제가 보기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이제 공관위원장,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 이제 비례위원장, 이제 비례위원장으로 한동훈 장관 좋다. 이런 얘기는 이뇨한 위원장이 그동안에 좀 몇 번씩 간략간략하게 언급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정현 대표가 공관위원장으로 언급한 것은 결국은 지금 이뇨한 위원장이 순천이잖아요. 그리고 이정현 대표는 순천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둘이서 무슨 교감을 가진 거 아니냐. 그래서 여권에 깊숙한 정보를 지금 이정현 전 대표의 입을 통해서 한번 에드벌룬을 띄워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이정현 전 대표의 발언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경우는 이미 비대위원장 지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을 갖다가 비례대표로 좀 밀자. 이 얘기는 상당한 새로운
또 처음 나온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뇨한 위원장은 선거는 나오지 않겠다 했는데 지역 선거만 안 나오겠다는 건지 뭐 그런 비례대표는 살아있다는 건지 그 당시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번 이정현 전 대표의 발언을 보면 비례대표 생각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국과 임종석이가 결국은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번에요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재판부가 지금 15명 중에 12명을 전부 다 유죄로 인정했지 않습니까? 특히 민정수석실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유죄로 인정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의 수사가 활기를 띨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 7일 날요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고 하는 시민단체가요 조국과 임종석이를 갖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에 대검에 고발했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검의 날짜상으로는 어제가 되겠습니다. 전격 배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제니까 이제 12일, 7일 딱 5일 만에 배당이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배당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국과 임종석이 재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이렇게 재수사에 착수한 것은 일단 고발 사건이니까 착수도 하지만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이 이 경찰에 이 함영수사 상황 보고서를 갖다가 백원호 민정비서관 그리고 조국 수석에게 보고되도록 했다라고 하는 점. 박형철이도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경쟁 후보 매수와 관련해서 송초로 경쟁자였던 임동호가 2017년도에 그 민당 내 86학번 모임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임종석 실장한테 이 민주당 최고위원을 마치면 오사카 총영사로 나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요렇게 자기 동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거래한 거죠. 아직 거래한 거잖아요. 이 임동호를 갖다가 눌러 앉히고 그리고 송철가 전략공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요것이 이제 후보 매수에 해당되는 거죠. 요것도 재판부가 인정을 했습니다. 요 부분을. 예, 그래서 지금 이런다 보니까 검찰에서도 아니 재판부가 이제 추가적인 보완 수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문재인 정권에서는 조국과 임종석이를 갖다가 이 증거가 좀 부족하다. 예, 증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불기소 처분한 바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고발이 들어온 데다가 재판부에서 당시 문재인 검찰과는 달리 유죄 혐의를 인정하는 바람에 이제는 자신만만하게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법조계에서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지금 현재 검찰에서는 여기는 이제 고발 사건이니까 수사하는데 서울고검에서도 이 재수사, 지금 재수사 문제를 아주 신속하게 검토하고 있고, 이원석 검찰총장도 신속히 검토해서 결과를 보고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서울고검에서도 재수사 방향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어요. 그래서 상당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더군다나 김기현 대표가 이번 울산시장 선거 유죄 판결과 관련해서 이 몸통이 누구냐? 배우 몸통. 문재인이하고 조국하고 임종석이 아니냐? 요 부분에 대한 수사를 확실하게 좀 해라. 재개하라. 요렇게 강력한 성명문을 낸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수사 이제는 앞으로 굉장히 큰 폭탄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내년 총선이 지금, 임박해 있는데, 수도권 선거가 굉장히 어렵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 49개 중에서, 49개 중에서 6개 자리밖에는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지역이 없다. 그게 49개 중에 6개니까 43개를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내부 분석 보고서가 공개돼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우리 국민의힘에서 지금 그 후보자들이 위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뭐라 그럴까요? 조금 분위기가 이 환경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지금 민주당의 경기도 광주시 의원입니다. 호남에 있는 광주시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어느 뭐 방송 이런 데서는 지금 뭐 호남이 2,000명, 민주당은 2,000명, 국민의힘 입당 난리를 치고 있는데 호남이 아니고 경기도 광주시입니다. 호남 광주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입당을 하는데 이 입당은 누가 주도하느냐?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합니다. 박혜관 광주시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이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경기도 광주시 2,000명의 집단 입당 기자회견입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의 지금 현재 비명계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주도하는 신당 창당이 되고 있고 원칙과 상식이 지금 친명계를 아주 시스템적으로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김민석이가 또 사쿠라 발언에서 지금 망언을 해가지고 난리가 나는 이런 아주 어수선한 상황이거든요. 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민주당 2,000여 명이 우리 국민에 입당한다. 이게 분위기를 바꾸는데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또 심기일전을 하게 하는데 조금은 그래도 기여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 인사들 중에서 우리 국민으로 말하자면 신발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신은 사람들은 조강한 전 남양주 시장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장하고 LH공사 사장을 지낸 김현준 전 청장 이런 분들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이 분위기를 조금 달라지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 아니냐. 물론 이제 큰 틀에서는 메가시티 프로그램이 이제 상당히 영향을 주겠죠. 그 메가시티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이런 경기도 광주시 민주당 의원들이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유동규 본부장이 말이죠. 본인의 차량을 전격적으로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MBN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야말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여러분들께 뭐 동영상까지 다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트럭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입하고 그리고 유동규 차량은 3차선에서 2차선 진입하는데 거의 동시간에 진입을 하는 바람에 꽝 해서 부딪혔다. 그래서 유동규 차량의 기사는 왼쪽으로 핸들을 도는 바람에 중앙 분리대를 딱 닫고 딱 서게 됐다. 그리고 추럭도 마찬가지로 돌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음모설도 계속해서 나온 바 있는데 이 차량을 보니까요. 야, 어마어마하게 다쳤네요. SM5인데 추럭은 8.5톤짜리. 한번 보시죠. 야, 이거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이거 뭐 앞에 추럭이 이렇게 받아갖고 중앙 분리를 받아갖고 이 앞에가 완전히 다 나가버렸잖아요. 예, SM5. 그 다음에 뒷모습을 보십시오. 뒤에 범퍼도 완전히 왜냐하면 뒤쪽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들어오고 1차선에 하니까 이 조수석을 받은 거거든요. 조수석 받으니까 이렇게 지금 완전히 바퀴까지 날아갔어요. 트렁크 다 날아가고.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이게 이제 앞에 전면이 되겠습니다. 야, 이거 보십시오. 완전히 이거 뭐, 야, 이러고서도, 자, 우리 이제 이 유동규 본부장이 몸이 그렇게 많이 다치지 않고, 지금 사고, 전개가 끝났다. 그 점에서는 정말 천만다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은 지금 중앙분리대를 만약에 받지 않았으면은 더 큰 사고가 날 뻔하였다. 그리고 강한 이런 추돌 사고로 인해서 수리비가 700만 원이 넘게 나왔는데요. 이 보험 차량 수가를 넘겼기 때문에 사비 처리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오늘 심야 방송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심야 방송 항상 많이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일 아침 일찍 또 중요한 뉴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